광주 5개 자치구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민 모금으로 세워진 소녀상은 희생자를 기리는 동시에 일제의 잔악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헬기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나온 전일빌딩이 5.18 사적지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흥행 돌풍 속에 영화를 촬영한 카센터와 다방 등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이어 마스터즈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스터즈 대회는 무엇이 다르고 광주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현지에서 연속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2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세계 위안부의 날을 맞아 광주 곳곳에서 평화의 소녀상이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동적이고 당당한 모습의 새로운 평화의 소녀들을 김인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머니의 탯줄과 여성을 상징하는 붉은 천을 시민들이 끌어당기자 의젓한 소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위안부의 진실을 기록하기 위해 펜과 종이를 손에 쥔 채 용감하게 앞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소녀의 고통을 절규하듯 표현한 배우는 비에 젖은 소녀를 감싸 안고 헐벗은 소녀의 발 옆에 꽃신을 놓아줍니다. 소녀의 빈 옆자리를 처음 채워준 건 같은 시기에 아픔을 겪은 할머니들입니다. 이런 소녀들을 가서 그 고통을 다오고 온 일을 생각하면 내가 간 놈보다 더 아픕니다. 일본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일을 겪은 16소녀는 90대가 된 현재의 자신과 나란히 섰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를 바라보는 4개의 눈동자는 모두 실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것입니다. 시간의 간극을 통해서 어떤 역사라고 하는 거, 이게 역사가 어떤 속일 수가 없고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현장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의미가 실제로 이게 진실이 규명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광복절 제72주년과 세계 위안부의 날을 맞아 광주 5개 구에 일제히 들어선 새로운 소녀상들. 피해자의 슬픔을 강조한 기존 소녀상과는 달리 당차고 역동적인 모습이 특징입니다. 지역의 역사를 결국은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들끼리 서로가 보듬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한 그런 정성과 뜻을 광산 구민들이 작은 정성들을 모아서 이번 소녀상 동시 제막과 함께 광주 지역에는 모두 6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조금씩 비용을 보태 만들어진 새로운 소녀들은 앞으로 광주 곳곳에서 역사의 진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로와 사랑, 희망을 전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 운전사가 개봉 13일째를 맞아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0만 관객 달성도 어렵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화 속 장면 곳곳이 지역에서 촬영돼 또 다른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서울의 한 택시 운전사가 당시 광주 실상을 취재하기 위한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가게 된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택시 운전사. 주인공 만섭이 영화 초반 택시를 고치는 장면을 순천의 한 카센터에서 촬영했습니다. 촬영 당시 간판만 애 것처럼 보이기에 살짝 고쳤을 뿐 나머지 풍경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이 80년대 당시 수리점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벌써부터 카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영화 속 모습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똑같아서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저희 순천에 이런 곳이 있다 하니까 너무너무 또 약간 기분도 좋고 그럽니다. 독일 기자가 한국 기자를 만나는 장면은 여수의 한 허름한 다방에서 촬영했습니다. 다방은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주변의 유명 체인점 커피숍 사이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가 45년 된 다방인데 객지에서도 많이 충청도 뭐 대구 같은 데서도 와갖고 인기인 다방이 돼버렸습니다. 독일 기자가 일본에서 입국할 때 김포공항 세관으로 촬영된 곳은 다름 아닌 광양의 국제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택시 운전사 성공의 뒷배경에는 이처럼 영화 구성에 들어맞는 촬영장도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에 노출된 이런 장소들이 첫째는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런 관광객들이 오면서 자연적으로 경제 유발 효과도 생기고 또 그러한 가게나 어떤 장소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참 좋은 소재인 것 같습니다.
천만 관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영화 택시 운전사. 영화 인기와 함께 지역 내 영화 촬영장이 80년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명소로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헬기 탄원이 발견된 전일빌딩이 5.18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시는 5.18 기념사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헬기 총탄 흔적이 발견된 전일빌딩 10층 내부와 건물 외벽 등을 사적지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일빌딩은 28번째로 지정된 5.18 사적지로 사적지 지정에 따라 원형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사흘 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광주, 목포, 여수 MBC는 연속 보도를 통해 호남의 입장에서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인사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5.18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꽉 보듬어준 이 장면. 아직도 많은 이들의 뇌리 속에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눈물 흘리시고 그랬던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고 인상 깊었어요. 대통령이 보여준 진정 어린 모습 때문에 맹세 또한 더욱 굳건하게 느껴졌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호남 총리 약속은 취임하자마자 지켰습니다. 우리 이 후보자님 지명은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를 시작으로 교육부 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 호남 출신 5명을 국무위원으로 임명했고 12년 만에 검찰총장도 호남 출신을 발탁했습니다. 정부 요직의 호남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후보 시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호남 인사 홀대로는 사라졌고 지지하지 않았던 시민들의 마음까지도 돌려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서 하신 걸 보면은 그래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날짜로 환산하면 1,800여일. 이제 겨우 5% 정도가 지났을 뿐이고 인사가 참사 수준이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지만 그동안 차별을 받아왔던 호남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믿음과 기대를 걸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전 측은 공대 설립에 5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전공대 TF팀이 국내외 대학의 공대 설립 과정과 운영 사례를 조사한 뒤에 설립 부지와 재원 부담 주체 등을 놓고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그러나 부지 선정을 놓고 우려되는 광주 전남의 과열 경쟁과 지역 대학들의 위축 등의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 대회가 지금 헝가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도 2년 뒤엔 이 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따라서 광주 MBC는 성공 개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생소한 마스터즈 대회가 무엇인지 헝가리 현지에서 김철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왕복 3km를 오가야 해서 수영의 마라톤이라 불리는 오픈워터 경기입니다. 여경을 펼치는 선수들은 하나같이 중년의 남성들. As a championships is all category and where is the best in the world. Masters is every 5 years, so I'm in the 35, 39 category. 세계 수영 마스터즈 대회는 비록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각자의 클럽을 대표해 나온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노장의 투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은 마스터즈 대회 참여 자체를 영광으로 여깁니다. I have this dream since long time ago to participate in a FINA event. 25살 이상부터 출전 자격이 주어지는데 기준만 통과한다면 100살 노인도 출전할 수 있습니다. 대회 종목은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으로 선수권 대회와 대동소이합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과해야 하는 선수권 대회와 달리 나이대별로 일정 기준만 넘기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참가자가 훨씬 많습니다. 헝가리 수영대회의 경우 마스터즈 대회 참가 선수는 선수권 대회의 4배에 이를 정도로 많았습니다.
We have record numbers in all disciplines, close to 10,000, about 7,000 in the pool. Water polo, 120 teams, 360 games they will play. Synchronized swimming, approximately 500 and 310 divers. It's a very, very big competition. 원래는 따로 치러졌지만 지난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 때부터 선수권 대회와 마스터즈 대회가 통합돼 치러지고 있습니다. 참가비를 비롯한 숙박비와 교통비 등 경비 일체를 선수들이 모두 스스로 부담한다는 점도 마스터즈 대회의 특징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이 대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져가는 수영 선수권 대회와 달리 대회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으로 퍼진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가 마스터즈 대회를 잘 준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쳐 보입니다. 헝가리 발라통 호수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연 이틀 새 가거도와 흑산도 등 섬 지역과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식순환에 시달렸던 섬 주민들에겐 모처럼 내린 단비였지만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식순환에 시달렸던 신안 가거도. 이틀 동안 250mm 이상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흑산도와 임자도, 완도 보길도 등 섬 지역도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완전 해갈은 부족한 상황. 아직도 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마철에 비가 아예 안 와서 어지간하면 우리 주민들이 태풍 오기를 기대했었는데 반가운 단비지만 일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있는 축구장 절반 크기의 수산업체 부지는 모두 빗물에 잠겼습니다. 소금과 얼음은 녹았고 고압전기가 흐르는 기계실도 침수돼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새벽 6시 반부터 침수가 시작된 이곳은 1시간여 만에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제가 한 26년 동안에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무리 백중사려도 물이 역류된다고 해도 조금 사무실 앞에 조금 이렇게 그냥 신발에 젖을 정도만 됐지 이런 현상 한 번도 없었어요. 광주와 전남에 이틀 동안 내린 비는 30에서 150mm 안팎으로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 대부분 서해안에 집중돼 전남의 저수율은 평년의 절반 수준인 38.5%를 여전히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소강 상태가 이어진 뒤 모레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산발적으로 내려 많은 양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5대째 전해 내려온 집안 갑오를 훔쳐 고물상에 내다 판 70대 노인이 검거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74살 A씨는 지난달 남구 박림동 58살 B씨의 집에서 분청사기 등 고미술품과 민속품 20여 점 등 집안 갑오를 훔친 뒤 1kg당 10,000원을 받고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피해품이 2,400만 원어치에 이를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주회를 추궁하는 한편 피해품 회수에 나섰습니다.